지금부터 제341회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사님 소개는 김재빈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배움과 성장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천 사랑 아카데미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강형기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이사장님이시고 지방인재양성기관인 향부숙 대표이시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지방자치학, 지역창생학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 발전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행복의 레시피, 행복을 짓는 삶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달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순천을 찾아주신 강형기 강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핵심이 순천만 갈대밭 개발하자는 거였거든요. 2003년도에. 근데 처음에는요, 미친님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아니, 이거 갈대밭에 주말에 낚시꾼 한 20명 정도 올까 말까인데 그걸 뭘 하자는 말이냐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한 지역을 개발할 때 정말 새로운 걸 제안하면요 3단계로 바뀌어요. 3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요. 무슨 그런 헛소리 하냐고. 예? 두 번째 단계는 조직적인 반발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면은 모두 자기들이 했대요. 이 3단계로 바뀌어요. 그 순천만 개발도 처음에 할 때 그 갈대밭 엄청나게 야단 욕 먹다가 그다음에 환경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 산만 들이대면은 우리 그냥 안 있다고 그 당시 그랬었어요. 2003년도 이때는. 오늘날이 순천의 브랜드를 만든 것이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들, 권수님, 저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을 한 거죠. 이제 그랬던 거를 그랬던 순천이기 때문에 저는 순천 오면은 참 이 골목 저 골목이 다 뜻이 깊어요. 근데 오늘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뭘 할 건가 참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대면 강의 첫 번 대면 강의라고 실내에서 야 그러면 용기 있는 분만 오시겠구나. 사실 실내에서 저는 사실 버릇이 나빠가 이 마스크를 거의 잘 안 끼고 다녀요. 그 뭐 주의 받을 것 같으면 들고 다니다 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무조건 끼고 다니는데 걸렸어요. 그럼 제가 왜 안 걸렸냐? 운이 좋았던 것뿐이죠. 운이 좋았던 것뿐이죠. 여러분들 많이 끼세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대면 첫 강의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뭘 선물할 건가?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가 제 책임이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석 달이 지나면 제가 70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1981년도에 그 내무부 연수원에 강의를 한 이래로 81년도면 지금 몇 년이죠? 43년 전입니까? 42년 전입니까? 그때 내무부에 제가 그 초임 교수 때 강의한 이래로 지금까지 참 많은 강의를 했지만 요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못 느끼던 게 있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시집도 있죠. 그죠? 이런 제목에 정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요새는 제가 강의하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를. 대체로 요새 강의를 가보면 저보다 강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3주일 전에 충북대학교 퇴직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특강을 해달라고 갔더니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제 강의 듣는 분의 평균 연령이 80세였어요.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럴 줄 모르고 갔죠. 그러니까 퇴직한 교수 중에서도 좀 아직도 발발한 분들은 일하러 다니느라고 또 놀러 다니러 안 오고 저보고 강 교수 나는 40년생인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40년생 원래 연세 몇이죠? 83살입니까? 이런 분들이 한 20분 앉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
또 오늘은 제가 옛날부터 81년부터 공무원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느낌이 하나의 경험적으로 왜 똑같은 구급으로 들어왔는데, 예? 똑같은 구급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부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는 사람 봤어요. 구급으로 돌아가지고. 근데 많은 그중에 사람들은 부면장 정도 하고 끝나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길게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길게 보면. 근데 실력 있는 사람도 빽센 놈한테는 안 돼요. 빽센 사람도 운 좋은 것한테는 안 돼요. 운 좋은 사람도 명줄 긴 것한테는 못 이겨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빽이 뭔지 운이 뭔지 이거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제 강의를 들으면 저는 강의를 제가 한 20년 전에 삼성에서 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 강의를 비디오로 12강 강연계 12강 만들겠다고 3번 찾아왔는데 제가 3번 다 거절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거 하려고 얼마나 로비를 하는데 그러냐고. 저는 그랬어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강의도 있고, 근데 요새는요 유튜브 그다음 네이버 똑똑한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지식을 배우려면 얼마든지 널렸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강의 듣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준다. 길을.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준다. 그게 제 강의의 저는 지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길을 많이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면 제가 보냈던 기가 되돌아와서 상생이 되는데, 내가 뭘 해도 그냥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멀겋게 보면서 닌 떠들어 봐라 이러고 있으면요 그냥 기 다 뺏겨. 그리고 강의가 안 돼. 그죠? 자, 오늘 한번. 근데 자,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랬죠. 이건 끝 상식으로 이해하죠. 실력 있는 사람도 빽선 사람한테 안 된다. 그죠? 여러분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탔는데 요 앞에 계신 분 기차를 타셨는데 서울에서 새마을 열차를 탔어요. 새마을 잘 탔는데 옆자리 보니까 굉장히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본인은 26살이고 아직 총각이야. 옆자리에는 한 21, 서너 때 보이는 굉장히 이쁜 아가씨가 있어. 말 붙여냅니까? 말 걸어내요? 우리 국장님은 말 걸어내요? 말 걸까 말까 하다가 평택중 오면 포기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도 임금님도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직접 말을 못하고 매파를 줬다고. 그 정도로.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말을 걸 수 있는 백을 드릴게요. 제 강의는 길을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자, 딱 차를 탔는데 옆에 보니까 와,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남자야, 여자야. 말을 걸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말을 못 걸겠어. 그러다가 대충 그냥 포기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다 말을 걸 수 있어. 누가 말을 걸을까요? 저 집이 부자인 사람? 자기가 뭐 계급이 높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다 아니에요. 우리 유행가에 있잖아요.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초라해지는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내일부터 다 말을 걸 수 있어요. 왜? 자리에 딱 앉으면서, 그죠? 자리에 딱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앉아. 아시겠어요? 얼굴도 보지 마. 보지도 말고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앉으면 그쪽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내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대답도 없는 거, 그런 인간은 빨리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야, 그죠? 이거는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그때부터는 언제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행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제가 행복 연구를 했었죠. 근데 왜 행복 연구를 했냐면, 미국이란 나라가요 1955년에서 1955년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15,500,000달러였어요. 굉장히 빨랐던 거죠. 우린 그때 60달러도 안 될 때인데요, 그지? 우리 완전 거지였죠. 그런데 이 나라가 2010년도에 45,000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워낙 세게 시작했으니까 3배가 넘었잖아요. 3배가 넘었는데 국민 행복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일본이란 나라가 1958년도에 일본에서 국민소득이 5,000달러였어요. 우린 그때 60달러가 안 됐어요.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일본이 2010년도에 4만 달러가 됐거든요. 8배가 늘었어요. 8배가 늘었는데 행복도는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처음 낸 게 1953년인데 53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예? 67달러. 근데 지금은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로 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몇 배 올랐냐면요 한 400배 이상 오른 거예요. 워낙 못 살았던 나라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하고 같았어요. 예? 그런데 국민소득은 400배가 더 올랐는데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인데, 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적인 빈곤이 있던 나라는 올라가긴 갔는데 왜 한국 같은 나라는 안 올라가는가?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 소득 가설. 내가 5만 원 벌 때 다른 사람도 5만 원 벌어버리면 행복도가 안 올라가. 내가 10만 원 벌 때 다른 사람이 5만 원 벌면 너 행복해. 상대적 박탈을 가면 안 느끼는 거야. 상대적 국민 모두가 오르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죽 먹다가 다 밥 먹으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그렇다고 뭐 별로 그 다음날부터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뭔 이야기? 수능 가설. 옛날에 에어컨 없는 집에 우리가 살 때 에어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어컨을 늘려놓고 보니까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니까 에어컨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해. 처음에 13평 살다가 32평으로 가니까 엄청 좋았어. 야, 좋았는데 32평 살다가 한 1년 사니까 32평이 온 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행복해지고 그게 없어. 수능해버린 거야. 수능해버려. 어? 미국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 22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 물론 5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22명을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막 매일 행복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행복도가 그냥 당첨 안 된 사람과 같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 꿈이 물으면 한 번 더 되는 거야. 반면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29명을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이 사람은 불운하지요.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였나 그러고 눈물로 지새고 그래. 하반신이 마비됐으니까. 그럼 일생 동안 그러고 사느냐?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어느 정도 되니까 적응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행복해요. 이게 이제 수능가설, 적응가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을 푸는 것은 왜 어떤 사람은 저 순천 중앙시장에서 이런 그 고무 뭐라 그러냐, 다라이라 그럽니까? 고무대야 큰 데다가 이게 뭐 고구마 같은 거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 조금 남으면 친구들하고 그 뭡니까, 웃장 가가지고 국밥만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와 기분이 좋은데,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로 주먹띠만한 거 끼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막 미쳐서 분통이 터져서 막 벌벌 뛰는 백만장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행복을 구가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돈만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행복을 만드는 데에 필수 조건이 뭔가, 이 갤럽이라는 데서 세계 150개 국가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가 행복하냐. 그런데 인간 사는 게 똑같더라 이거죠.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그들이 정한 행복의 기본 요소는 5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그 5가지가 놀랍게도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디 가서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 부자입니까? 당신 집이 몇 평이에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묻지요, 그죠? 그때 자기를 그 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의식주라 그러죠. 의식주가 뭔지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 의식주가 옷인 줄 알아. 의식주의 의는 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의 일이에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왜냐면 권룡포를 입고 딱 나가면 뭐죠? 임금님이잖아요. 군복을 입고 나가면 군인이죠. 천하장사 이만기도 한자복 입고 있으면 뭐죠? 환자죠. 옷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 좋은 친구, 행복하려면. 세 번째로 뭐냐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돈은 네 번째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 걱정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돈이 많아요. 막 100만 장자인데 200만 장자가 못 돼가지고 안달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해요 지금. 근데 나는 별로 재산은 없지만 그냥 뭐 사는데 당장 지장이 없어. 내가 뭐 전기세도 잘 내고 뭐 다 세금도 잘 내고 병원에 갈 만큼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돈 걱정 없는 사람. 근데 이 4가지만 있으면은 그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이 있고 친구가 있고 건강하고 쓸만한 돈이 있는 사람. 근데 멋진 인생은 아니야. 멋진 인생은 아니야. 5번째 멋진 인생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남들도 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도 내 존재가 이 사회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요까지 가야 이제 멋진 인생이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것은, 그런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죠. 제가 일본에 마츠시다 정경숙이라는 데를 한때는 자주 다녔어요.
2006년도에 우리 노광규 시장님도 일본에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어. 근데 마츠시다 정경숙에 가서 제가 좀 뭐 배울 거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마츠시다 정경숙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85살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94살까지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90세 생일날 일본 기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90살까지 이렇게 현역으로 뛰십니까? 이게 모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3가지의 대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 3가지 대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말하면 뭐예요? 딱 컴퓨터 딱 적히잖아. 첫째로 조실부모했다. 조실부모. 예? 워낙 집이 가난해서 8살에 하로공장에 취직하고 9살에 자전거포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자전거포에서 쌀 몇 말 받아서 동생 밥해 먹고 살았대. 11살에 온 부모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조실부모 해버리니까 내가 형인데 내 동생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응석 부릴 때 나는 내 동생들 먹여 살려고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다. 이게 내 운이었대.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약골로 태어난 게, 약골로. 세상에 약골로 태어난 게 뭐에 또 운이니까. 나는 약골로 태어나서 평생 밤새도록 술을 먹거나 뭐 평생 뭐 기생집에 간다거나 마작을 평생 밤새 한 번도 꿈을 못 꿨다 이거죠. 매일 골골골골 하면서 조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90살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대.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가방끈이 짧았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야. 예? 부모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돈 좀 벌고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 많더라. 근데 똑똑한 사람 보면 다 학교에서 1등하고 수석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지가 다 똑똑한 줄 알고 전부 지 밖에 몰라. 그게 지 말만 해. 남 이야기 안 들어. 근데 나는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많이 배운 사람은 뭔 말 하나 듣고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은 지 능력밖에 못 키웠지만 나는 여러 사람의 제 능력을 흡수했다 이거죠. 가방끈이 짧은 게. 그런데 이게 조실부모하고 약골로 태어나고 가방끈이 짧은 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말할 3대 요소 같은데 이 사람은 그걸 오히려 뒤집어서 행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사람 이야기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몇 번 갔어. 그래서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그 학교에 뽑을 때 서류 전형을 합격하면 면접을 4번 봤어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첫 번째 면접은 뭐하냐면 각자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시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가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할 준비가 된지가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물으니까 물론 마츠시다 고노스케한테 물은 거잖아요. 그 수제자인 학교 교장 후루야마라는 교장한테 물은 거예요. 자기 선생은 운 좋은 사람을 뽑는다 그랬대요.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그러면 운 좋은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이요? 내가 물었죠. 그건 자기들도 말을 안 해줬대요. 운 좋은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운 좋은 거가 뭔가 이걸 한번 규명해 봐야 되겠구나.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의문을 갖고 있는 찰나에 좋은 후원자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나온 책이고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 두 책 저자가 전혀 서로 교류한 흔적이 없어요. 참고 문헌도 같은 책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런 그 막스 군터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소위 운 좋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리차드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운 좋다고 할 만한 사람 1000명을 놓아놓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두 사람의 결론이 놀랍게도 거의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거하고 합치가 돼. 물론 저는 운이 좋아지는 법 뭐 이런 책을 쓴 적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은 그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두 사람의 말은 이거예요. 자기들도 의문을 가졌는 것이 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연속적으로 운이 좋냐, 한 분야에 운이 좋은 사람은 왜 다른 데도 운이 좋냐. 예? 그리고 어떤 재수에 온 붙은 사람은 한 분야에 운이 나쁘면 연속적으로 운이 나쁘냐 이거야.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야. 그러면서 운이라는 것은 초자연적 법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이거야. 패턴이 있다는 거야.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운이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의 몸속에 이 패턴을 이어버리면 운이 좋아진다는 거야. 예? 실질적으로 이 그 필립 와이즈만 같은 사람은 행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 나쁘다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졸업 후에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80%가 운이 좋아졌다고 해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러면 이거를 내 혼자 이거 알 일이 아니라 좀 이거를 이번에 가서 공개하자. 저 이 강의 오늘 처음 해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걸 좀 하는데 저 책이요. 하나는 2003년도에 나온 거고 그거는 영국 사람이 쓴 책이죠. 또 미국 사람이 쓴 책은 199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 연구를 가지고 막 더 보강한 책이 있는데 거의 원전이니까 제가 오늘 저 두 권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문은 이거예요. 두 번째, 왜 어떤 사람에게는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이 더 좋은가? 그래서 저 책 두 권이 책 이름도 똑같아요. The Rock Factor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분야에서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분야에도 운이 좋고, 운 좋은 사람은 연속적으로 운이 좋고 운 나쁜 사람은 연속적으로 운이 나쁘다. 왜?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죠? 근데 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책 두 권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거야. 근데 저는 저 두 사람이 서로 교류를 했거나 연구 문헌을 서로 따로 같이 받거나 하면 제가 뭐 그러니 근데 각각 미국 사람 1000명, 영국 사람 1000명이고 연구 방법이 틀려요. 근데 결론이 같아. 그러면 이거 한번 믿어도 되지 않는가? 첫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자꾸 우연한 기회, 좋은 기회가 계속 찾아와. 남들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뭐 운이 자꾸 좋은 일이 생겨. 남들 보기에. 에? 두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뭔 결정을 해. 사업상의 결정도 그렇고 사람에 관한 결정을 해도 다 맞아떨어져. 세 번째로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의 꿈, 야망, 목표는 남들 볼 때 쑥쑥쑥쑥 잘 때. 그 다음 네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걸 좋은 일로 바꿔버려. 이게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의 몸에 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모두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우연한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좋은 일이 자꾸 생겨. 남들이 볼 때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이거죠. 예?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들고 포착하고 행동을 해요. 예?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에 비해서 의식 첫째로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일이 막 생기는 이유가 남들 볼 때 그러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 개인은 뭐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또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또 그 포착하면 행동을 해요. 로또를 사야 로또가 되는 거고, 그죠? 그죠? 로또를 사야 로또가 되고 응모를 해야 선정이 되죠. 여러 아침에 거미가 거미줄을 크게 쳐놓은 거미줄이 있고 조그만하게 쳐놓은 거미줄이 있죠. 어느 것이 많이 걸리죠? 크게 쳐놓은 게 많이 걸리죠. 운 좋은 사람의 거미줄은 크고 운이 나쁜 사람의 거미줄은 조그만하다 이거죠. 어떻게? 운 좋은 사람은요, 행운 네트워크를 운영해. 예? 행운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행태를 이렇게 보면 신문 살 때도 얼마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오늘 내가 사고 싶은 신문이 있었네요 아줌마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부터 해. 예? 아이고 오늘 또 신문 파시네 고맙게. 그럼 그쪽에서 어떨까요? 아이 신문 자기는 돈 벌려고 파는데 아이 오늘 또 내가 필요한 신문을 팔아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지요. 기본적인 우호적으로 돼야죠.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사람의 말은요 테니스 치는 거 같거든. 테니스 치는 거. 예? 테니스 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 복은 입은 화가 발생하는 출구이고 또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해요. 말 잘못하고 말 잘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니스 칠 때 내가 잘려주지도 못 여주지도 안 하면 잘려주지도 못 여주지도 않았는데 치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받기 어려워요. 나로 오는 공 받기 어렵잖아요. 내가 잘려줘야 상대는 뭐요? 그저 그래요. 내가 아주 잘려줘야 상대는 받기가 좋아요. 내가 너 한번 먹어봐 그러면 주면 상대는 어떨까요? 아주 힘들어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먹은 맘 없이 뭘 했는데 삐지는 경우 있죠. 내가 뭐 지인데 잘못했냐? 사실을 말했는데 우리 여기 국장님은 내가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친구들끼리보다는 내가 젊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 어느 쪽이요? 젊어 보인다. 모든 사람은 나는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 젊어 보인다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서랍에서 꺼내보면 5년, 10년 전에 아이고 이때만 내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지? 그거는 뭐요? 정지 상태야. 근데 얼굴은 진행 상태야. 매일 거울을 보다 보니까 내가 늙어가고 변해간 건 내 눈 안 보이는 거요. 근데 동창회 10년 만에 갔을 때 내 라이벌 여자친구가 오늘 인연은 어떻게 오나 궁금한데 10년 전에 봤던 그 얼굴 보고 오늘 뭐 이렇게 팍 늙었거든? 하는 말이 뭐죠? 야 너도 나이를 비켜갈 수는 없다. 이거 너도 복사했네. 그럼 그 친구 뭐라 그럴까? 오늘 재수 더러운 년 만났다고. 에? 자기는 자기가 제일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먹은 맘 없이 했는데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쁜 거야. 에? 이게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들은 보면 플러스 말을 해. 플러스 말 최소한.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영자가 오늘 뭡니까? 파마를 해서 파마.
파마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영 아니야. 이거 기분 막 불안해. 내가 기대했던 그 머리가 아니야. 근데 파마는 잘 뗐어. 근데 왜 불안해요? 내 눈에 아니고, 내 눈에 아니고. 그래서 영자가 좀 불안하니까 숙자한테 전화해서 숙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숙자야, 오늘 내 점심 사줄게, 나와. 근데 머리 좋은 숙자가 딱 보니까 요 영자가 머리를 새로 해가지고 그거 봐달라고 한 거에서, 이 짠돌이 영자가 점심 살 리가 없는데, 처음에 전지 살 때는 고민해서 인연이 뭐 암웨이 하나 뭐 다단계 하나 왜 나 뭐라 딱 보고 알고 숙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영자야, 너 머리 했네. 이렇게 하면 영자야, 너 머리 했네. 그럼 뭐요? 이쁘다는 것도 안 이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팔보채 사주려고 팔 그러다가 짜장면 주세요 이래버리는 거야. 근데 숙자가 야 너 오늘 머리 했구나. 이뻐. 야 너 정말 이뻐? 그러면 짜장면 짜 그러다가 팔보채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야 오늘 너 신랑 기분 좋겠다. 야 근데 너만 하면 되냐? 나도 좀 하기 어딘지 가르쳐줘. 정말 팔보채 그러고 빼갈도 주세요.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영자가 그날 집에서 있는데 남편이 딱 돌아서 띵동 그러는데, 남편이라는 이 자식이 아무 말이 없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 밥은 안 주고 왜 왔다 갔다 그래. 이게 밥을 먹는데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 밥맛 없으라고 깍깍 눌러서 퍼줘. 근데도 몰라. 그때 영자가 당신은 내가 말이야 머리 한 것도 몰라 한마디 해. 이제 지자해. 그때 남편이 잽싸게, 머리 좋은 사람이면, 내가 말이야 아까부터 당신 머리 한 거 참 이쁘다고 생각했어. 그럼 끝날 긴데. 순천시청에 그 회계과 직원은 뭐라 그러냐면, 그 얼마 줬어 물어. 그것까지 괜찮아. 저 순천시의 농정과 직원은, 야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되냐? 이렇게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지?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막 싸움을 해. 집안이 막 뒤집어져. 그 여자들은 싸움하면은, 여자들은 다 역사학자잖아. 역사학자. 성질 나면 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고, 내 결혼하자마자 니는 어떻게 했고 막 나와 이제, 그지? 그래서 집안이 안 좋으니까 친구 집에 이제 집들이 하러 가. 집들이 하러 갈 때 마누라 보고 가자 그래. 마누라 안 간다 그래. 안 간다는 게 진짜 안 가는 게 아니라 성기를 더 표현하라 이 말인데, 가서 친구가 같이 갔는데 이 가나다 친구가 집을 샀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 가나다는 내 친구가 집 사가지고 좋아하는 거 보니 나도 좋은 거야. 그 오면서 덕담을 해. 덕담을. 여보, 친구 부인은 어쩌면 그래 호박국도 잘 끓여. 이러면 덕담에다가 부인이 동의만 해주면, 맞아요 잘하대.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내 덕담에 또 얹어줬으니까. 그러면 여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나가다가 생맥주를 한 잔 더 하고 갈까 이럴 텐데, 여보 친구 부인은 어떻게 호박국도 그렇게 잘 끓여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년이 그렇게 좋다?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통계에 보면 뭐죠? 일단은 뭐요? 먼저 말을 걸어. 그리고 이제 내 나이쯤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대한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요. 3가지 말을 하고 다녀야 돼. 누구를 만나면 덕담을 해야 돼. 대개 자식은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 보여요. 뭐라든가 어리버리해도 똑똑해 보여. 그럼 좋아, 기분이. 대개 자식은 남편은 참 훌륭하시다죠. 덕담을 하는 거야. 2번째로 지나가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 오늘은 넥타이가 어쩌면 그렇게 이뻐요. 오늘 머플러가 정말 멋져요. 지나가는 말을 해야 돼.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말을 해야 돼. 새로운 말. 맨날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해.
먼저 말을 걸어.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도 이 두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운 좋다놓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그냥 서 있질 않아.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아 오늘 정말 날씨도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라든가 일부러 뭘 물어. 이 동네에서 제일 음식 맛있는 집이 혹시 어디 아시냐고 라든가 말을 시켜. 근데 그것도 그냥 개방형 질문. 네 아니오라는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게 해. 그래서 연결을 해. 그래서 그죠?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은 보면 사람을 끌어들여요. 일단은 왜냐면 인간에게 운을 가져오는 건 인간들이야. 인간에게 운을 가져오는 건 인간들이에요. 누가 가져와요? 내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는 나에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이미 나하고 같아요. 그럼 내 친구가 데려오는 친구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보통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평균적으로 한 명의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어가는 사람이 300명이래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물론 정치가나 이런 사람 특수한 사람 무지 많이 알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5만 명까지 알았다는데 그건 이해를 안 가고 300명.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300명.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는 한 명을 만났죠. 그리고 나도 한 명이죠. 1대1이죠. 그때 그 사이에는 300명이 이 사람이 배속에 여가 있는 거야. 그러면 1대1이면 1대1이지만 내가 한 명 만나면 300명을 만난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나의 300명과 이 사람의 300명이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몇 명이요? 9만 명이 돼. 9만 명이. 9만 명이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운이 좋더라는 거예요. 경제안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이거 운 좋은 사람하고 운 나쁜 사람하고 평가를 했어요. 야, 우리 딸이 말이야. 요번에 순천시청 과장으로 승진해서 그러면 승진해서 그럴 때 아줌마 3명이 동네에 있어. 한 아줌마는 우와 좋겠다. 야 정말 잘 돼서 걔는 그럴 줄 알아서 1초 이내로 나와야 돼.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 근데 한 사람 야 우리 딸이 순천시청에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해서 한 아줌마는 우와 잘 돼서 걔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정말 오늘 좋겠다. 1초 이내로. 근데 한 여자는 한 3초 뒤에 닌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날씨가 꾸물거리려나? 세 종류가 있어. 누가 사람을 얻죠? 여러분이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아주 같이 기뻐해 준 사람이 있고 나쁜 일 있을 때 아주 같이 슬퍼해 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더 친구일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준 사람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슬퍼해 준 사람이 누가 더 친구일까요? 많은 사람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해준 사람이 친구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을 있었을 때 나만큼 좋아해 준 사람이 2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예? 미국에서 이혼한 통계를 내보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안 해준 거는 참아도 정말 내가 기대하고 염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상대가 멀뚱멀뚱 반응이 없으면 절망을 해. 그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딸이 고등고시 합격을 했어. 야 했다 그럴 때 야 정말 잘 돼서 나만큼 좋아해 줄 사람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친구야. 그죠? 근데 운 좋은 사람은 남의 좋은 일에 반응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람 평균을 보면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말을 건다 그랬죠. 먼저 말을 건. 자, 차 안에서 뭐라 그랬죠? 어디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몇 명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기본이 300명 가지고 있다 그랬죠. 300명이 접속하는데 코드가 연결이 된 거야. 그죠? 코드 연결돼.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잖아. 그 스웨트 옷을 예쁜 거 입었어. 그 어디 샀어요? 그런 거 물어도 되고, 혹시 그 동네 가시는데 거기서 맛있는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이런 걸 물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요. 근데 운 좋은 사람이 첫째, 자, 4가지인데 이거 다 하자면 책 2권 좀 빨리 할게요. 첫째로 뭐라 했죠?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랬죠. 그죠?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만들고 포착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남들 볼 때. 근데 남들 볼 때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저 사람은 계속 뭐 돼요. 근데 그냥 남들 볼 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포착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왜?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 번째로 운 좋은 사람들 보면요, 운 좋은 사람 보면은 느긋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게 느긋한 사람이 느긋하게 하다 보니까 눈에 막 남들 못 보는 땅도 새로 사고, 느긋하니까 남은 생각도 안 했던 거 사놓을까 막 오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긴장하면 사는 사람은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져 버린대요. 누가 긴장하고 싶어서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어. 내가 분명히 저쪽에서 이쪽 오는 사이에 잃었어. 그래서 내가 저쪽에서 여기까지 내가 지갑을 잃어가지고 그 지갑을 찾으려고 막 다니면 꽃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갑만 눈에 보는, 지갑만. 아무것도 본 게 없어. 지갑만.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런 막 찡그리고 살면은 행운의 기회가 지나가는 게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조금 느긋하자. 조금 더 느긋하자. 세 번째로 그죠? 새로운 경험을 즐기자. 새로운 경험을 즐기라.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행운을 들어오게 하려면은 특히 운 좋은 사람들이 운 좋았던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그 성격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래. 개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음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음식,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장에 염소가 울타리를 져놨어요. 울타리를 져놨는데 그 울타리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면서 배는 고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거나 풀 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목장 밖을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고 목장 안에만 있어. 그리고 가수원에 광주리를 들고 가수원에 가서 사과를 딸 때 내가 한 장소에만 따면 내가 한 광주리를 채우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죠. 나중에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장소로 가야죠. 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운 나쁜 사람들은 보면 꼭 출퇴근 시간에 같은 길로 다니고 같은 식당만 가고 만난 사람도 같은 사람만 만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다는 거야. 채널이 없다는 거야. 그죠? 저는 우리 공무원들 참 보면 훌륭한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한편은 공무원 보면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들은 점심도 공무원끼리 먹지, 저녁도 공무원끼리 먹지, 퇴근을 주로 7시 사이에 하니까 자척이면 7시에 술시야 술시. 술시에 퇴근하다 보니 술도 공무원끼리 먹지, 토요일 일요일 등산도 공무원끼리 가. 저는 교수를 39년 했지만 저는 100번 술 먹으면 99번은 교수 없는데 먹어요. 그리고 저는 쟤하고 전혀 직업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요. 화가하고도 놀다가, 가수하고도 놀다가, 그죠? 의사하고 놀다가. 그럼 전혀 새로워.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도 못한 거가 또 보여. 근데 매일 그 교수하고 있으면 할 말도 없어. 그러니까 골프 이야기 하게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정권 이야기 되고 지겹잖아. 에?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음식, 새로운 방식을 즐겨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보면 뭐라도 사업상의 판단을 해도 맞아떨어지고, 저 사람을 믿어도 될지 안 믿어도 될지 했는데도 또 좋은 사람인 건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운 좋은 사람들은 직감력이 뛰어나더래. 직감력이 그냥, 근데 이 직감력은 그냥 온 게 아니야. 직감력은 예를 들어서 한의사를 50년 했어. 어떤 사람이 한의사를 50년 했어. 근데 의사라고 해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말 한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뭐 기관지가 어떻고 거의 다 알아버려. 경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운 좋은 사람들은 보면 그의 판단이 그냥 했는 것 같은데 맞아떨어지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법이 있더라. 명상을 하거나, 그죠? 명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을 해요. 매일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고민하다가, 때로는 시장터에 가서도 한번 고민해 보다가, 때로는 숲속에서 가서도 고민해 보든가, 그런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생각이 다차원적으로 오게 한다든가, 그죠?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데, 내가 정말 꿈에도 바라는 일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직감하고 그거하고 딱 마주 떨어져. 내 직감하고 내가 바라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 그럴 때는 의심하라. 내가 원하다 보니까 상상 임신처럼, 정말 임신하고 싶은데 상상 임신이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가 실질적인처럼 이게 막 꾸며질 수 있는데 그거는 피하라.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로 운 좋은 사람의 공통점. 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어떤 사람 뭐 말하는 거, 내가 뭘 이런 거 한 사람 있죠. 내가 뭘, 뭐 내 주제에 뭘. 그 사람은 자기 주제를 자기가 그걸 깔아뭉겨 버리는 거죠. 나니까 해야지. 내가 뭘이 아니고. 이게 말이요, 인생에 있어서 기대치라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기대치는 굉장히 중요해. 제가 이제 행복도 연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나오죠. 막 뜨거운 막 사막 지역에 애들이 포탄 나르고 여자들이 막 등짐 막 해가지고 수레로 산꼭대기 요새에 막 무기 나르고 그런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남미 평균하고 같이 나와요. 남미의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놀아요, 잘 자고, 같이 노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다시 분석했더니만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기를 기대한 사람이 80점 맞고만 막 집에 와서 울잖아요. 에? 울잖아요. 100점 맞아야 되는데 80점만 망했다고. 근데 80점 맞기로 70점 맞기로 한 사람이 80점 맞아버리면 막 만세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약한 거를 대물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분석한 거야. 그걸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낮은 기대치가 그들의 빈곤을 고정시켰어. 근데 인생에 있어서 기대치가 높아진다. 기대치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대치가 높아지면 노력도 높아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달라지고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나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이 연구자들이 그 두 사람도 이런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바람과 비슷한 소원을 꿈꾼다. 응? 아들, 딸 건강하고 잘 되고 나도 튼튼하고 마누라하고 행복하고 집도 사고 싶고, 대부분이 비슷한 바람과 비슷한 소원을 꿈꾼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못 이룬다. 운이 좋은 사람은 꿈꾸던 걸 이루고 운이 나쁜 사람은 못 이룬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두 그룹 간에,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간에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죠. 한쪽은 인생을, 미래 인생을 장밋빛으로 그려요. 행복한 인생으로 그려요. 난 이렇게 행복할 거다. 나 앞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행복할 준비가 돼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잖아. 한쪽 사람은 아이씨 내가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 이걸 가지고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 충족적 예언, 인간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어 간다 이거죠. 우리나라 제일저축은행이, 건실한 제일저축은행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면 이 회사는 건실한 회사야. 근데 누군가가 소문내서 제일저축은행 망할 것 같다고 그 소문 듣고 돈을 뺐어요. 돈 뺐다는 소문 듣고 또 다른 사람 뺐어요. 다른 사람이 빼니까 또 뺐어요. 진짜 망해버려요. 인간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가 확신하는 순간 그는 그렇게 되어가기를 스스로 작정하게 된다. 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고,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노력 여하가 다르고, 그리고 의지가 다르고,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나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는, 또 나는 뭘 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은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연결이 돼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이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라. 에? 그럼 나도 그렇게 될 거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점을 많이 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확실히 점은 누구나 쳐요. 재미로도 치고 정말 의지하려고도 쳐요. 그런데 운이 나쁜 사람일수록 점을 많이 친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자꾸 운전사고가 나. 그럼 운전사고가 자꾸 나면 왜 운전사고가 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운전 연습을 새로 하든지 교통법규를 내가 다시 지키든지 이걸로 가야 되는데 구술해. 그런다고 사고가 덜 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방이 안 될 것에 믿는 사람은 운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운 좋은 사람들도 점을 치더라. 뭔 소리냐?
공자도 점을 쳤거든요. 그럼 언제 치는가? 현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뭔가 결정은 해야 돼. 뭔 결정은 해야 돼. 결정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항상.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공한 사람은 뭔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움직이고 아닌 사람은 안개가 다 깰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 근데 안개가 덜 깨었을 때 이미 간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안개가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일 때 점을 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말 듣고 했더니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서 있는 저쯤 가 있어. 그럼 이 사람 분석이 점쟁이가 내 앞날을 점쳐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앞날을 만드는데 말로 도와줬어. 너는 될 것 같으니까 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쟁이는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성공을 확신하면서 가감히 가는 사람과 주저주저하고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보면 불안해도 성공을 확신하면 나간 사람이 이겨버린다는 거죠. 남들은 그걸 보고 운이 좋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그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뭔 말하다가 밑에 사람들이 아 회장님 그거는 전례도 없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정주영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해봤어? 너 해봤어? 그분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너 해봤어? 예? 그러니까 그분은 남이 못한 걸 해요. 예? 참 그 대단한 분이죠, 그죠? 초등학교 나왔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돈이 너무 없으니까 중동에 가서 돈을 좀 벌어 와야 돼. 그래서 배운 건설회사 사장을 불러서 중동 가라니까 못 간다는 거야. 첫째로 너무 더워서 일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길이 없어서 안 되고, 물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정주영 씨한테 임자가 한번 갔다 와. 폐하, 각하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래서 갔다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싱글벙글하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덥다는데 아닙니다. 더운 거는요 낮에는 텐트 쳐가지고 다 재우고 밤에 일 시키면 서늘합니다. 아니 비가 안 온다는데 너무 비가 안 오니까 공칠 날이 없습니다. 어? 길이 없다는데 길 넣는 돈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거에서 잘하니까 소양강 댐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소양강 댐. 요새는 뭐 입찰하고 난리지. 그때 대통령이 네 하라고 하는 거잖아. 소양강 댐 하러 하니까 딱 회사 회계직 다 불러가지고 또 토목업자 불러서 소양강 댐 되면 서울에 미칠 변화를 보고하라니까 매번 여름이면 물에 범람하던 압구정동 강남이 물에 막 잠겼잖아요. 이게 안 잠깁니다. 그래? 우리 회사 모든 돈 다 끌가 그 땅사. 그죠? 남 생각 그러니까 못 하잖아. 그죠? 그랬던 사람이요. 그럼 너 해봤어? 성공한 사람은 해본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운 좋은 사람하고 운 나쁜 사람을 보면 운 좋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버리는데 운 나쁜 사람은 걱정이 많더라 이거죠. 뭔 걱정? 아이씨 그랬다가 지금보다 더 뭐하면 어떡하냐고. 지금도 꼬라지 안 좋은데 그랬다가 지금보다 더 많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운이 없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걱정이 많더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 통계를 보면 사고를 많이 당한다. 사고를 많은 이유는 걱정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당한다. 그죠? 운이 좋은 사람은 삶이 느긋하기 때문에 사고도 덜 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이 사람들이 네 번째 운 좋은 사람들은 불운도
어? 불운도 행운으로 바꿔. 불운도 행운으로 바꿔.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예? 통계로 보면은 은메달 딴 사람보다는 동메달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은메달 딴 사람은 집에 와서 울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동메달 따면 하마터면 하나도 못 딸 뻔했나. 얼마나 내 운이 좋냐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운 좋은 사람들은 이미 흘러간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해. 될 수 있는 거. 근데 운 나쁜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고 없는 것을 찾으러 다니고, 운 좋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손뻗치고, 그죠? 내가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데 손을 내. 그러다 보니까 불운을 당해도 운 좋은 사람들은 전차를 잘못하면은 빨리 내릴 줄 알아.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잘못하는데 그러면 종착 엮어지가. 이게 자기 제어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운을 막아버린 거죠. 더 크게 당할 기회를 줄여버린 거죠. 조건은 같았어. 운 좋은 사람이랑 운이 나쁜 사람하고 조건은 같았는데, 한 사람은 나쁜 걸 하면은 전차에서 뛰어내려. 한 사람은 아닌데 하면 종착역까지 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운 좋은 사람, 운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활용을 다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분은요, 기억에 의하여 좌우되고, 기억은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분이 기억을 다스리고 기억이 기분을 다스려요. 운 좋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분을 좋게 만들어. 좋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기분 좋게 대하고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결론이, 운이 좋고 나쁜 것은 운이 좋은 거 나쁜 것은 태어난 천부적인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신이 결정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재량을 줬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지가 써먹을 수 있는 걸 쓴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그걸 팽개친 사람은 운이 나쁘다. 조건은 같았는데,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태도와 결정에 의해서 기로에 선다. 그것은 어떻게? 하루하루는 같은 날이지만 봄과 여름은 다르듯이, 조금씩 하루하루는 같은 날이지만 봄과 여름은 다르듯이 조금의 그런 삶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뭘 드려야 될까요? 레시피를 드려야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행복을 요리하는 레시피를 제가 이제 드려야죠. 행복의 레시피. 자, 여러분 이게 케이크야. 이 케이크인데, 케이크를 만들려면 이거 없이는 케이크를 못 만들어. 세 가지 요소. 이거 없이는 안 돼. 세 가지 요소. 첫째로 뭐죠? 밀가루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밀가루. 두 번째 뭐요? 설탕이 있어야, 그죠? 설탕. 세 번째로 계란이죠, 그죠? 이게 행복의 레시피야. 응? 행복의 레시피. 오늘 다른 건 잊어도 이거는 가져가셔야 돼. 어떻게? 행복은 케이크 만들 때, 행복을 만들려면은 케이크 만들 때 밀가루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일관계. 인간은 인간관계로 행복해져.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나는 말 들으면 하루 종일 속상하죠.
일도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막 허탈하지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또 남에게 잘못해줬을 때 그 사람도 어떨까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행복에 있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랬죠. 좋은 일이 자꾸 생긴 게 어디서 온 거예요? 관계에서 온다 그랬죠. 그죠? 관계. 근데 관계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뭐예요? 먼저 말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뭐예요? 어떤 관계? 먼저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아주 인간관계가 아주 잘 발달하죠.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신문에 연재를 한 달에 4개를 한 적이 있어요. 신문은 2개고 잡지 2개. 근데 해외를 갔다 오거나 뭐 해버리면요, 이 4개를 일주일 만에 써야 돼. 이 글이라는 게 야 나와 그럼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안 나올 땐 미쳐. 그래서 제가 이제 중북대 교수를 했었는데 글 쓰려니까 글이 안 써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지금 해서 머리만 아프고 맥주 한 3병 확 먹고 팍 자버리고 새벽에서 그래서 아는 식당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여자들이 3명이 있는데 자꾸 힐끗힐끗 봐. 그래서 아하 나를 아는 사람이겠구나. 물론 내가 외모도 출중하긴 하지만 근데 그 일하는 아이가 쫓아오면 선생님 저 여자들이 합석하자는데요 그래. 속으로 야 나 아직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합석하려면 이리 오라 그래. 쫄렁쫄렁하디면 남자가 와야 된대요. 아이 그러면 간두라 그래. 난 알았어 이미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뭐 어디 어디 가발해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3명이 앉아서 하는 말이 교수님이시죠? 그래요. 예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 KBS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나오셨죠? KBS 있잖아요. 무엇이든. 그런데요. 오늘 또 무엇이든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야 물어봐도 좋은데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도 관계없죠? 아니 그럼요. 근데 한 여자가 전 제가요 막 옷이 막 얇고죠. 막 말구도 신고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얘는요 신랑이 파이로트인데요 미국 간사에 우리가 놀러 왔거든요. 저는 나이가요 와서 한 20년 전이야. 제가 나이 38인데 아직 미스거든요. 저는 왜 애인이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면 나 잘해줄 용기가 있는데 왜 백마탄 남자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 아이고 이 미친년아 이랬거든. 이거 제가 깜짝 놀라고 아무리 교수님이지만 미친년아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말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미친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세상에 남자고 여자고 백마탄 남자가 왔는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는데 잘 모해줄 사람이 어딨냐고. 당신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백마탄 남자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그래요. 백마탄 남자는요 백마탄 남자 왕자한테만 잘해준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그 길로 대제를 몰고 오거나 소를 몰고 오는 사람한테도 당신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 그 발자국으로 백마탄 왕자가 오는 거지. 백마탄 왕자에게만 잘해준 사람에게는 그런 왕자가 오지 않습니다. 대제를 몰고 오든 소를 타고 오든 이 지게꾼이 오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다 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년 맞았네요. 응?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이 관계 사교적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기차에서 뭐라 그랬죠? 먼저 말을 걸어라. 그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여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 여러분들이 동네 가면은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라 그랬죠? 3가지 말을 하라. 어떻게? 덕담을 하라. 덕담을 하라. 그 다음 뭐요? 지나가는 말을 하다.
아, 오늘 머플러가 멋있어? 오늘 인상이, 오늘 참 얼굴이 화사해 보여? 그럼 진짜 화사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하라. 그죠? 그리고 관계를 열어라. 관계를 열어라. 두 번째로는 인생에 설탕을 치고 살아라. 응? 인생에 설탕을 치고 살아라. 설탕이 뭐요? 감사해. 감사.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인간은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행복하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야.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한 사람만 행복해. 행복하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야. 만족하니까 행복한 거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감사하니까. 인간은 감사는 있어서 감사할 때가 있고 없어서 감사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안 걸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죠? 좋은 사람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없어서 감사하기가 잘 몰라요. 몰라. 근데 일본에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막 원자력 막 절단이 났어요. 일본이 그냥 초토화되죠. 막 매일 텔레비에 즐거운 방송은 없고 장송곡 같은 우리 세월호 이후에처럼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해 3월 달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6월 달에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 팀들이, 행복 연구 팀들이 일본 국민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가 막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상 행복도가 올라왔어요. 아니 이거 조사가 잘못됐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조사는 정확해. 왜 행복도가 올랐냐면 일본에서 약 25% 내지 30% 정도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는 버린 자식들이고 이 생에서는 걸렸다고 생각하고 비관하고 살았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막 고향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그런 사람 보니까 야, 우리는 아직도 신이 버리지도 않고 기회는 있고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그 다음에 상류층들이 행복도 올라갔어. 왜?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 샤워 착 하고 화장실 변기 물이 쫙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 몰고 나가면은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 다 있고 빵 먹고 싶으면 빵집에 빵 먹고 회사 가면은 회사에 또 내 자리 있고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이런 사태를 듣고 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 다 기적이야. 아침에 뜨신 물 착 넣은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고 누가 추수를 해서 누가 이렇게 중간 상일 거쳐서 우리 집까지 와서 집사람이 밥을 해서 따끈한 거 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고를 베풀었던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무궁무진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행복 연구한 사람들이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학생들을 한 그룹은 일주일간, 3주일간 편지를 쓰게 해서 일기를 쓰게. 감사한 내용을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글을 써라. 한 그룹은 그냥 일기를 써라. 그래서 2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자기가 감사할 걸 5개를 뽑아가지고 글 쓴 사람은 행복도가 확실히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옆집 아이가 내가 저 뛰어오는 걸 알고 이렇게 눌리고 있어. 문 안 닫히려고.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아이고 너 정말 고마워. 너 정말 공부 잘하는 것 같아. 너 뭐 똑똑할 거야.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한번 해줘 되면 이님이 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저 엄마가 그 다음날 만나서 우리 아이들 기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게 막 선순환이 되는 거야.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줄 아는 거, 인생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해. 마누라하고 같이 살면서 마누라는 어디 집에 있는 가구처럼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월급 가져온 거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한 거 모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감사가 없어서 당연한 게 없어. 다 기적이야. 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만큼 행복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계란은 뭐예요? 계란은 지금이에요. 지금 계란은 영양가죠. 인생의 영양가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에 걱정하다 보니까 오늘이 없어. 응?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대 연습을 해야 돼. 예? 행복대 연습해야 돼.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 강의에 지금 홀락 빠져야 돼. 그 말은 내 강의가 최고이거나 내 강의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강의 시간에는 강의에 빠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누구냐면 국어 시간에 산수 숙제하는 놈이야. 국어 시간에 산수 숙제하는 거는 꼭 산수 공부도 뭐하고 국어도 공부 다 뭐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예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그죠? 춤출 땐 춤추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서 지금 할 게 뭔지. 우리 행복을 막는 주술이 있어. 영어로 하면 if then이야. 만약 뭐 하면 뭐 할 텐데. 만약 뭐 하면 뭐 할 텐데. 여러분 만약 지금 그러잖아. 내가 20살 때 내가 만약 뭐 하면 뭐 할 텐데. 한 20년 10년 후에 보면은 그게 그때 만약 뭐 다 우스워. 내가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똥차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한 5년 근무하면 똥차 같은 차도 안 보여. 새 차로 사야 돼. 새 차 샀는데 또 한 10년 있으면 이건 차가 아니야. 근데 만약 뭐 하면 뭐 할 텐데는 현재의 지금을 없애버려. 인생은 만약 뭐 하면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행복해야 내가 중요한 거야.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한번 읽었으면 좋은데 이 시간이 되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몇 시까지죠? 끝날 시간 됐나?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2줄씩 읽으세요. 자, 우리 여기 이 멋진 안경을 쓰고 계신 분부터 우리 시대 역설 2줄 한번 읽으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길은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씀씀이는 늘어도 얻는 것은 별로 없고 더 많이 사면서도 기쁨은 줄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고 편리해졌는데도 시간에 더 쫓긴다. 많이 배워도 상식은 없고 지식이 늘었지만 결단은 더 어렵다. 약이 많아져도 병은 줄지 않았고 전문가는 늘어나도 문제는 더 복잡하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엄청 낭비하면서도 너무 적게 웃는다.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지친 몸으로 일어난다. 앞에 분.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지친 몸으로 일어난다.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보고 책은 너무 적게 읽으니 가진 것이 많아져도 자신의 가치는 떨어졌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너무 많이 미워한다. 생계유지법은 배웠지만 인생살이는 못 배웠다. 수명은 늘었지만 순간순간의 의미는 늘리지 못했고 달에는 갔다 와도 이웃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 못하고 바깥 세상은 지배해도 내면은 다스리지 못한다.
더 많은 글을 쓰면서도 배움은 적어졌고 계획은 많아졌지만 성취는 줄었다. 서두른 것만 배웠지 기다릴 줄은 모르고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도 소통은 줄고 있다.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소화는 더 느리고 몸짓은 커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이익에만 몰두하니 관계는 옅어졌고 수입이 늘면서 이혼도 늘어났다. 집은 번지르르해졌지만 가정은 붕괴되고 보이는 것은 화려해도 속은 비어 있다.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함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을, 그들이 곧 성장해서 곁을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옆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을,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내 곁에 머무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지금 말하라. 다시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인생길이란 언제까지 숨을 쉴지 아무도 모르는 길. 그러나 기억하라. 인생은 얼마만큼 숨을 쉬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가슴 떨리는 순간이 많았느냐로 셈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여러분 이걸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하도 좋아서 번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가져가서 댁에서 식구끼리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첫 대면 이 학습회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학습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행복하셨는가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운과 행복하시다면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천산업 아카데미는 11월 10일 날 문화건강센터에서 박영주 아주대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 시대에 공부하는 시민에 대한 강연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